HL만도 2023년도 상반기 실적을 스로봇 회계로 분석하고 손익분기점을 예측해보는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3.1% 증가했고요. 영업손실이 51.4% 감소했으니까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5.7 회전으로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분석 결과 분식회계 개연성에 대해서 어떤 그 추론 모순이 나오는데 해소 방법이 있겠느냐, 뭐게 있겠느냐 하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은 요거 부탁드려요.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1조 3,712억 원대로서 전년 상반기보다 13.1% 증가했고요. 재고자산은 거꾸로 6.1% 감소를 시켰습니다. 앞서 SL도 분석을 했습니다만은 스루풋 관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거고, 원가회계는 재고가 감소하면 영업이익이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원가회계에서는. 그래서 그 매출 원가가 좀 적게 올라가지고 매출 총이익이 좀 더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판매 관리비가 6.5% 증가해서 워낙 그 매출 원가가 높기 때문에 영업 손실 155억 원이 났는데 전년도에 비해서는 한 100억 정도 개선이 된 거죠. 매출이 좀 증가하면서. 그래서 마이너스 39.4%라는 얘기는 영업 손실 차원에서는 개선이 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업 이익률도 1% 개선이 됐고요. 원가 생산성도 0.01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스루풋 회계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4.6%가 증가했어요. 근데 매출 증가율보다 높게 증가했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1.5%가 높은데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만도가 상반기에 그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비공개했기 때문에 작년도 연간 그 가공 비율을 그때 좀 감안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올랐다는 거로 가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료분율 0.9% 감소했고요. 운영비용 5.4%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업손실 143억 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이 51.4% 마이너스란 얘기는 영업이익이 개선이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영업손실이 원가 회계 영업손실보다 11억 8,200만 원 더 적게 이익이 아니 손실이 났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익이 증가했다는 뜻이니까 이 경우는 재고가 그 감소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 원인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그 WCAI가 51억 4천만 원 감소했어요. 참고적으로 비성분을 공시를 안 했기 때문에 비성분의 재고자산의 변동 금액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 28억 원대가 됩니다. 이게 이제 비성분 쪽에서는 어, 280으로 돼 있는데 100만 원 차이는 단수 차이로 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아마 그 이 재고 그 WCAI 51억 그 400만 원 감소한 것이 맞다. 이렇게 봐가지고 역산풀이로 해냈습니다. 재고의 양명성에 대한 얘기고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그래서 작년에 가공 비율이 24.3%였는데 원재료 가격이 그 오른 거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가공 비율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거든요. 이게 1.3% 감소한다고 제 나름대로는 이게 합리적인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이 총 제조 비용에서 가공비를 곱한 게 가공비가 되겠죠. 그럼 이 가공비에서 판매관리비를 더한 게 운영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1조 3,874억 원에서 운영비용을 뺀 게 매출원가 재료비가 되겠죠. 이 매출원가 재료비에서 재고자산의 변동 금액이 실제 재고자산 명세에 의해서 나온 것처럼 감소를 하면은 비성분에서는 이제 플러스로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어, SL 때도 그 소개했지만은 사람들이 상당히 혼동하기 때문에 어, 중학교 1학년 수준의 그 수학이면서도 산수라고 해야 되겠죠. 안 해본 것들은 잘 개념이 안 생기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좀 그 전문가들도 헷갈리고 그러는데 특히나 그 원가 계산하는 쪽들이 소수로 해가지고 또 비밀스럽게들 일들을 해가지고 회사 이 내부 그 구성원들도 잘 모르고 안 알려주거든요. 이런 상황입니다. 기업 공개까지 이렇게 해서 그 공시까지 하는데도 그 최저 원가를 왜 공시를 안 하는지 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 9,500억 이 산출까지 해내면은 요 재고자산 변동 금액은 가져오고 이게 실제 요만큼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9,500억에서 재고자산의 변동액을 빼는 것이 원재료 사용액과 상품 매입액이 되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단계는 그 검증은 의미가 없고요. 현금 흐름표 상으로는 일치를 합니다. 운영 비용도 상반기에 그 비성분이 비공개가 돼가지고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작년도 인건비만 비교를 해봤는데 직원이 118명 증가했었고요. 2022년도에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연봉은 9,870만 원인데 올해 아마 이 1억 원이 넘지 않겠냐. 이렇게 그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만은 2021년도에는 거꾸로 1억 1천만 원이나 됐었어요. 그러니까 신입사원 100명 들어왔다고 해서 이렇게 평균 임금이 많이 내려갈 수 있을 건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아무래도 그 잔업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줄었지 않았겠느냐. 자동화가 많이 됐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또 한번 우리가 소설을 써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상승했는데 SL처럼 여기도 스루풋은 내려갔어요. 이렇게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회사는 반증을 해야 된다면 원재료 매입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원재료 가격 추론이 모순되죠. 어, 그 비성분과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를 보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반증을 하려니까 하락 추론이 나왔거든요. 이 모순을 해소할 방법을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그 2%가 증가했습니다. 이 42%면은 경영권 방어선이 50%인데 지금 적색지대에 들어와 있다. 위험지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투하자본 이익률이 그 0.4%로서 전년도보다는 0.5%가 개선이 됐습니다. 어, 이 만도도 어디에 해당하냐 그러면은 그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 회전율 상승과 수료분율 하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은 하락하고 판매 가격도 하락한 것으로 입증이 돼야 될 것입니다. 이거를 이 도표에다가 좀 표현해 본 거고요. 저로서는 이것이 이 기업이 뭐 부족하게 했다 하는 것을 입증하기보다는 저는 변호인 입장에서 반증을 해보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인하가 되고 판매 가격도 인하가 됐다 하는 것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요 입증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검사 입장이라면은 이제 입증을 하려고 그러겠죠. 그 입증하려면은 이 검사는 역방향 데이터를 제시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 추이를 보면은 6.5%가 증가를 했어요.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은 투명성을 위해서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는데 올라갔으니까 이게 반증에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판매 가격은 내려갔다 하는 것은 판매 가격 내려간 것은 그 입증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 그래서 요것은 이제 그 어떤 상징적으로 압축해서 얘기하는 건데 원재료 가중 평균 상승률이 6.5%면은 제조원가 비율이 77%니까 5% 가격 인상 압력이 있습니다. 근데 가공 비율은 내려갔죠. 그러면은 토탈 한 4.7% 가격 인상 요인이 있는데 만도는 올리지 못하고 거꾸로 0.4% 가격을 깎임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요거 좀 문제가 좀 있는 거죠. 한 적자 2년 하다가 그동안에 적자가 누적됐으니까 가격 안 올려주면 우리도 못 해먹겠다. 현대 모타그룹의 그 만도는 반개로 되어 있을 거예요. HL 한라라는 게 다 그 정시가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가 회계 개념으로는 그 단가 계획이라 그러면 한 276만 원이라고 비유를 해보면은 재고가 내려가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정도 더 노력을 하면은 한 3억 한 4천만 원 남는 거로 잔잔하지만은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재고가 내려가지 않고 그대로라 그러면 이제 사실은 재고 증가한 거나 마찬가지 꼴인데 여기 그 276만 원에 비해서는 단기 순손실 아니 순손실이 아니고 영업 손익이 줄어드는 것으로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안 줄었다는 얘기는 오히려 그 재고가 상승했다. 아, 상승한 게 아니고 증가했다. 이런 성격이 되겠죠. 그러니까 재고의 증가는 스루프상으로는 이 가격이 내려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어요. 원가 회계상으로는. 그리고 수급 관점에서는 한 278만 원이면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 스루프 회계가 더 좀 비싸게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다 결국은 그렇게 나온다 얘기예요. 재고가 감소할 경우에는. 그래서 그 좀 더 우리가 노력을 해보자. 32회전까지 성공을 한다면은 매출 효과가 2조 8천억 원대로 어, 그 상승을 해서 한 261억 원 정도 남는 거로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재고 감소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나온 대로 이익이 증가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판매액가는 원가액보다 높게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 다른 슬픈 타임즈에도 얘기하는 거지만은 한국이 디프레이션 터널에 이제 들어왔다. 중국은 뭐 벌써 한 두 달, 석 달 전부터 중국이 이제 못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4분면 우측에 해당하겠다. 이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주가는 42,000원대로서 그 1,750원 그 상승했고요. 장부 가격 대비 104%. 그 다음에 이제 그 작년에는 99%인데 투자 수익률이 좋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깜빡 집중력이 흐트러지네요. 5% 이상 주주명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25.36%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에
미국 사람들이 어떤 그 상황을 전개해 나가는데 좀 비판적이고 좀 문제가 있는 경우에 크게 서론, 본론, 결론처럼 known, unknowns, unknown, knowns, 그 다음에 unknown, unknowns 뭐 이런 거로 이 소제목을 달아가지고 그 얘기 풀어나가는 것을 아주 그 신선하게 봤습니다. 요런 것들이 뭐에 해당하겠느냐? 원계, 회계 그런 것들을 요 칸에다가 넣을 수 있으면은 아마 이 실습 문제로 대단히 그 실력이 업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효성중공업이 뭐 나름대로 재벌이긴 한데 요즘에 그 뭐 그 좀 안 좋은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한테 이메일 보내서 얘기하기를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들어 객관적으로 분석해야만 해결 방안을 강구에 실행할 수 있다라고 강한 어조로 직원들한테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은 제약이 근본 원인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원가 회계는 실제 성과를 왜곡하고 있음을 또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라고 결론을 좀 말씀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